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선쟁이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7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0.01%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0.36%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0.27%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초대형 기술주인 이른바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중에 아마존만 빼고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강성 비둘기 발언, 즉 한 0.5%를 한 번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발언에 시장이 꼬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재고 증가에 한 2.6% 정도 상승을 했고요. 금값은 2.64% 급락을 했고요. 금값은 1.69%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하느니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하느니 선제적으로 미국 시장보다 빠르게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보통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미국보다 좀 더 빠르게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좀 더 선제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 공무원도 이번 달 연준의 금리 인하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기 좋게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은의 빠른 대응을 사실은 좀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은의 어떤 선제 대응이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한은의 선제 대응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견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내려가면 기업이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마련인데 어제 우리 시장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반등도 사실 나오지 못했죠.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오히려 시장의 어떤 걱정을 좀 더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같은 정책 변수가 이제 시장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반증이기도 한데요. 오히려 이제 시장이 주목한 것은 한은의 어떤 성장률 하락 발표에 좀 더 포커스가 집중된 모습입니다. 한은은 이번 수정 경제 전망에서 경제 전망치를 2.5%에서 2.2%로 0.3% 가량 낮췄고요. 또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기존에 이제 0.3%가 낮아진 0.7%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두 시장 전망치를 동시에 이렇게 0.3% 이상 낮추는 것은 2015년 4월 이후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 최근 경제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느냐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일본과 이제 무역 갈등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재밌는 사실이라기보단 노노재팬이라는 사이트가 이제 우리나라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일본 관련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공유하는 사이트인데요. 현재 사이트는 이제 방문자 폭주 상태로 입장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풀뿌리에서 시작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들이 이제는 사이트 개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이트 개설로 인해서 지난 주식공무원이 미리 말씀드렸던 4번의 어떤 불매 운동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매 운동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유니클로 임원이 유니클로에겐 불매 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거고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론의 이제 문매를 맞고 사과를 했죠. 불매 운동이 초반보다 오히려 그 기세가 이제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일본에 대한 어떤 강경 대응, 또 이제 세계 여론의 약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게는 불리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세계 언론들은 이번 상황을
아베의 자살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그 한국 반도체에 대한 공격이 이제 세계 각국의 이익에도 이제 위배되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의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의 생산 감소는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이런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또한 이제 일본에서도 어떤 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좀 거세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일본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이렇게 된다면 일본 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일본 전체 관광객의 3분의 1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방 경제에는 아주 그냥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거죠. 한국 관광객들이 그동안 먹여 살렸던 지방 경제가 좋지 않으면 지방에서부터 이런 그 내부의 불만 사항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어떤 여파로 인해서 그 우리나라 그 관련 종목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라든가, 하나투어 주가 차트 보면 참 처참합니다. 지금 현재. 또 이제 그 모두투어라든가 역시 주가가 처참하죠. 또 이제 노랑풍선. 이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상장 이후에 반짝하고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식공무는 여태껏 그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 사드 보복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왔다가 사드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제 오지 않는, 지역 경제가 아주 심하게 얼어붙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드는 그나마 이제 그 중국에서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좀 욕을 덜 먹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일본 정부의 원인 제공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일본은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에도 일본은 이제 여러 차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반한 감정을 일으키거나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행동을 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성향을 보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한국 때리기는 사실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건 분명히 아베가 이제 그만큼 급해졌다는 이야기이고요. 최근에 일본에 대한 패싱에 대한 어떤 어그로 정도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증시 역시 좋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저께 그 일본 증시도 좋지 않은 모습을 2%가량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초반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론이 많이 지금 좋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일본이 이제 최근 패싱에 따른 어떤 그 어그로 형태로 좀 이해하신다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참의원 선거 등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도구로 이제 우리나라를 좀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예전까지는 뭐 북한을 때리거나 북한을 좀 이용했을 텐데, 이번에는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한 쉴드를 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이 한국으로 이제 틀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일본 반한 감정이 커짐으로써 롯데 관련주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데, 뭐 롯데 쇼핑이라든가 보시면 이제 롯데 쇼핑 뭐 30만 원대에서 지금 14만 원대로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때 이제 사드를 직격탄을 맞았던 건데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뭐 일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또 롯데 관련 주식 중에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고 있죠.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는 이 종목들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기보유자들 역시 종목 비중을 조금 줄일 것을 권해드리고요. 반도체는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좀 빠르게 극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이제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제 그 SK 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한 모습을 좀 V자 반등을 보였어요.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더 상승을 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언론과 벤더 다면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현재 시점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관망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의 어떤 이후에 제재가 우려되는 완성차,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관련 산업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어떠냐? 이제 현대차와 이제 기아차가 대표적일 수 있겠죠. 현대차와 기아차는 최근에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가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다가 최근 어떤 이 한일 무역 관계가 반도체에서 자동차로 옮겨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반도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 완성차 등은 일본 부품 조달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완성차는 완성차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한일 무역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뭐 주식공무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 소재 산업이 이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 가능성도 있다. 뭐 후성이라던가 이런 어떤 지금까지는 불화소소 등 이런 어떤 반도체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런 어떤 그 소재 산업들이 전혀 곽강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우익의 세력의 이제 판단 미스가 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와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한은의 기습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와 이제 시장이 당분간 어떤 그 정책적인 이슈보다는 매크로 변수, 즉 해외 변수에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재 산업이 지금 현재 반일 감정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고요.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 글 보다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올레한 불금이 돼야 될 텐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